딱 중요한 포인트만 탁탁탁탁 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우리 이제 그러니까 강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지 누가 이렇게 제시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 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알지? 자, 먼저 물을게. 너는 리더를 뭐라고 생각하니? 리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요. 리더가 뭐야? 리더 이끄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 리더야? 네. 네가 이끌면 내가 가야 돼? 네가 가라면 가냐? 자, 이 리더가 뭐야? 중심이 되는 사람. 됐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네. 아, 좋아요. 리더가 뭐예요, 선생님? 리더의 자리에 계시잖아, 선생님. 네. 일을 추진할 때 네. 잘 갈 수 있도록 뭐 부족한 점은 보완해주고 그쵸. 또 방향도 안 서면은 제시해주는 사람. 지금 너무 명확한. 역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 그쵸? 그냥 막연하게 이끄는 사람을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어. 그쵸? 저는 리더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저는 뭐 리더는 어떤 사람 L은 책을 읽어야 되니까, 책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 리더라 그러고 리딩이라 그러고 E는 에듀케이션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A는 뭐라 그러더라 또 A더라 그러더라 도와주는 사람 D는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찰력 얘기도 하고 뭐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주장. 주장. 그래, 좋았어. 나중에 얘기해, 너. 저는 키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키퍼가 뭐예요? 키퍼. 골키퍼 할 때 키퍼 알지? 골을 막아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지. 파수꾼이라고 해도 되지? 키퍼.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전쟁에서 진 장수는 용서가 되지만 보초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안 된다. 지켜주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투자는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라 그래요?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죠? 예, 저는 키퍼라고 생각해요. 키퍼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키퍼가 할 수 있는 역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앞서려고 하지만 사실은 다독이면서 가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봐요. 그쵸?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축적하면서 가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지키고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익히는 대로 가버리면은, 잘못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어제 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잖아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 망가지면 끝나는 세계예요. 그쵸? 한 번의 판단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요. 히틀러의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됐어요? 독일을 더 처참한 구덩이로 빠졌잖아요. 베르사유 조약 이후로 히틀러가 잠깐 보여준 경제적 부흥, 그건 사실 어음 찍어낸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돈을 벌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성장한다고 착각하면서 끌려가다가 완전히 작살나버렸죠. 그쵸? 예, 전후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 살아나고 국민성이 원체 좋아가지고 일어난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왜?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쵸,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워놓고 마지막에 마약하면 끝나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근데 이 지키는 것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죠. 키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골키퍼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다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자산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시골 땅 안 팔고 지금까지 지킨 사람들이 떼부자 됐어요. 그쵸? 시골 땅 팔아가지고, 선산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켜서 다 망했어요. 그쵸? 애들 교육비 쓴다고. 맞죠, 여러분들? 못 지켜서 망한 거지, 못 벌어서 망한 게 아닌 걸 아직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세상, 더 어려운 세상에 와요, 그러면. 그래서 지키는 거. 지금도 지킬 수 있는데, 지킬 게 많은데,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쵸?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사람 관계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자꾸, 더 하려고만 그래요. 그러면은 더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키퍼로서의 가장 최고의 능력은 저는 그냥 시간 없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원래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시나리오 능력이에요.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뭔가요? 대본은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자, 넌 시나리오가 뭐야? 소설. 그래. 소설 잘 얘기했어. 소설이 뭐야? 꾸며낸 얘기야, 그치? 몰라요. 그래, 모르지, 당연히. 꾸며놨으니까. 넌 진짜 정답만 말하는구나. 참 신기하네. 시나리오는, 그쵸, 상상력. 바로 상상이야, 상상. 그렇잖아. 시나리오라는 게 결국은 지금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통일되면 우리나라에서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되냐, 미국에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쵸? 자, 투자를 가르쳐 드릴 때 시나리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리더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시나리오 능력이에요.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했다.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살지 뭐. 안 돼요. 그거는 계획해서 그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강요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대처할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없는 리더는 그 커뮤니티나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인간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는 리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저는 시나리오를 갖고 살아요. 항상. 시나리오를 갖고 살아요. 시나리오를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라는 것은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성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지켜야 내야 될지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시를 공감하는 무리들.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함께 갈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무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족이나 모든 것은 시나리오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시나리오 능력이 없다. 그거 빨리 떠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거긴 100%안 될 거예요, 아마. 왜? 시나리오 능력이 없다는 건 지금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은 당연히 해야 되죠. 행복은 만족이라며. 그쵸? 만족은 하는데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시나리오 능력이 없으면 절대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첫 번째 능력은 시나리오 능력이에요. 다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시죠? 시나리오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투자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투자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크게. 첫 번째 외적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내적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우리는 탑다운 방식, 뭐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시스테미컬 리스크라고 그러고도 언시스테미컬 리스크라고도 해요. 뭐냐면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쵸? 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됩니다. 내가 막 운전대를 잡고 가. 외적 시나리오라는 거 쉽게 말해드릴게요. 운전대를 갖고 가는데 앞에서 깨끗 끼어들어.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걔 가가지고 막 뭐 조종할 수가 없잖아. 사람을. 그쵸? 이게 외적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방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항상 가는 거예요. 저 심하게 저는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가요. 예를 들면 차 바퀴 보면서 가요. 저 차가 쭉 가는데 틀었다. 그러면 저도 틀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언제 끼어들지 몰라요. 차들이 뭐 저 갈게요 하는 친절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팍팍 끼어들어요 그냥. 전 작고 걔는 크잖아요. 그쵸? 예. 트럭 운전사가 다 크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예. 트럭이 큰데 지가 큰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이지 않아서 백밀러를 수시로 봐야 돼요. 백밀러 잘 안 보시죠? 저는 백밀러를 수시로 봐야 돼요. 막. 예, 심지어 헬멧 뒤에다가 반짝이도 달아놨어요. 막 잘 보라고 막 깜빡깜빡해요. 막 그래서 눈 아프게 막 예, 나 있어요 하고 하는 거죠. 예, 그건 왜죠? 근데 내적 시나리오는 뭐예요? 내가 틀면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국제 정세가 미국 있고 뭐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어떻게 됐고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투자할 때 이 외적 시나리오를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유튜브 듣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어대요. 그쵸?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 근데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짜내려면은 역사, 철학 다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문학적 요소가 있고 예술적이죠? 예술적, 정치적 요소가 있고 경제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네가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치면 너는 가난한 놈이야. 정치적으로 보면은 빼앗긴 놈일 수 있고 예술적으로 보면 적극적 가난인지 소극적 가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하나의 가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하나로 판단하죠. 정치가들이 정쟁으로만 따지면은 다 멍청한 놈들이에요. 정치가 어떤 땅을 파헤친다. 4대강을 만든다. 그럼 거긴 예술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그게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지 지속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경제적으로만 파고 들어가면은 모래 파헤쳐서 팔아먹는다 그러면 미래 세대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나리오도 없이 자식들에게 너 의사 돼. 너 뭐해? 너 뭐 법관 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아이의 경제성, 예술성, 능력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나리오 능력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캐파가 있는지,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해야 될지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이 되냐는 대로만 따져. 그럼 망할 수 있죠. 망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해하겠죠? 자, 시나리오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개인의 역량으로 쉽게 키워지나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말하는 건 곧 뭐가 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의식적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봐야 결국 지배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내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외적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외적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계는 분열로 간다. 방산을 해야 된다. 우주산업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갖고 있죠. 왜 그래요? 외적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적 시나리오는 뭐예요? 원칙이죠. 그렇죠? 우리가 털리지 않으려면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는 털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서, 그렇죠? 제가 현금을 투자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현금은 또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너무 막 팍팍 뛰어서 죄송한데, 모든 것들은 외적 시나리오와 내적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지고 갈 때 그게 뭐야? 리더십을 발휘하고 뭐야? 키퍼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위험한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하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피지배층이 있었는데, 과거에 피지배층은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농사만 지으면 돼. 빼앗으면 뺏기고, 더 뺏길 게 없으면 밀란을 일으키고, 더 뺏길 게 없으면 그냥 국가를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문제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한 개인이 왕이야. 민주주의래매, 데모크라시, 민주 시스템이야. 뭐야? 네가 왕이고, 네가 지배자고, 네가 다 해먹어야 돼. 스스로 키퍼로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리더로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대중교육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이에요. 그 결과가. 맞죠, 여러분들? 자, 리더라는 거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아까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 투자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렇게 투자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아무리 말을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고, 난리 부르스 지루박 탱고를 치고 부산 한번 두 번 왔다고 갔다 해도 사람들은 지키는 것의 개념보다는 저는 명확해요. 제 신념이 명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켜온 결과가 지금 이 꼬라지는 비전이 안 되는데. 잘 살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근데,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삶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위대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건이야. 그레이트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이거 영어를 쓰지 않아요. 위대하다는 건 틀린 거야, 이거하고는. 이 그레이트는 그레이트 킹이에요. 아셨어요? 이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위대는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위대하다는 건 뭔 뜻이야?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은 평균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위대해요. 아셨어요? 남들이 이렇게 갈 때 난 이렇게 간다. 이거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우리의 위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배짱이. 그렇지. 디퍼런스. 맞아. 디퍼런스. 최고. 야, 네가 한 10개 중에 한 개는 명언이 나올 거야.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자, 위대하다라는 것은 평균을 벗어나려는 저항, 그 저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잘난 놈이 위대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평범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균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가장 잘난 놈이 위대해버리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건 경쟁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위대하게 살아가는데 이 위대한 똑같은 거죠? 별로 그레이트 이게 아니라 위대하다. 이거는 이 평균을 벗어나는 저항. 이게 다 뭐예요?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린 저번에 이제 다 요거 알고 가야 돼. 리더가 모르면 우리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들. 자, 저번에 우리는 자, 1부, 2부 지금 3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종교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저번에 해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지금 그 해법의 이제 마지막 시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팍팍팍 나가야 돼요. 자, 모든 것은 언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떤 언어? 자, 젊지, 어리지, 잘 살고 싶지. 그러면 네가 가슴에 저번에 한 말이 와 닿았어, 안 와 닿았어? 안 와 닿았어? 와 닿았어. 빨리 정확하게 해봐. 와 닿았지. 그러면 확실하게 새겨. 나는 살면서 나에게 뭔가 와 닿았다.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뼛속 깊이 집어넣어버려. 그게 내 평생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알겠지? 예. 그래서 항상 통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뿜어내는 거야, 살면서. 근데 아, 좋았네, 끝. 그러면 부흥회밖에 안 돼. 미십니까? 그리고 와 떴다가 그냥 다 사라져버려.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식이야. 배우고 공감을 하고 뭐 감동할 필요도 없어. 했으면 뼛속 깊이 외우고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자, 언어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추상적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추상성이라 그랬어요. 언어의 추상성. 이건 동물과 우리의 기본적으로 달라요. 동물은 추상적 언어가 아니에요. 아시죠? 어떤 애 커뮤니케이션 언어예요. 맞지? 돌고래가 언어 한다며.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건 추상성이 아니잖아. 그치? 추상적이라는 건 뭔지 알지? 나 자기 사랑해. 여기에는 네 얼굴을 사랑해, 네 돈을 사랑해, 네 마음을 사랑해 다 있어. 그치? 근데 함부로 퉁치는 거야. 그냥 사랑해 하고. 그치? 근데 네가 여자는 돈인데 너는 얼굴인 줄 착각하면 안 되지.
그럼 둘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얼굴 보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넌 돈 보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는 이제 파산이야. 그치? 이해하겠어? 그게 추상성이라는 거야. 근데 동물은 그런 추상성이 없어. 멍멍하면 끝나.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성이 만들어내는 게 뭐다? 종교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요, 샤머니즘에 가깝죠. 샤머니즘이 뭐예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한테 물어봐. 알았지? 핸드폰 아빠한테 물어봐. 성 네이버라고 있어. 괜찮아. 조용히 하라 그러지 마. 야, 얘가 조용히 하면 얘가 애냐? 이럴라고 데려오는 거야. 이럴라고. 자, 분위기만 익혀라. 알았지?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자신의 믿음을. 뭐 돌 보고도 믿고, 태양 보고도 믿고. 그쵸? 그런 거예요. 그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뭐예요? 국가 틀을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국가의 틀을 만들려면 종교가 돼야 되죠. 그쵸? 자, 추상적 언어는 종교를 만들어냈고, 이 종교는 뭐가 돼요? 권력화가 되죠. 그쵸? 그렇잖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번개가 쳤는데, 저게 뭔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누가 와가지고, 저 제우스가 그러는 거야? 그쵸? 그다음 더 센 놈이 와가지고, 제우스가 내 친구야? 그쵸?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국가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언어라는 것은 권력화가 된단 말이야. 권력화라는 건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종교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사제 집단이 만들어져요. 그쵸? 사제 집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성리학자들 다 사제 집단들이에요. 그쵸? 양반들 다 사제 집단입니다. 기독교 다 사제 집단들이에요. 맞죠? 지금도 사제 집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사제 집단이 있죠. 사제 집단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통일교, 신천지, 교회 다 가보세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권력자, 학자들 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이요. 대학밖에 못 나온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심지어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한테 열광을 해요.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무서운 거죠. 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가장 센 놈이야. 맞아 안 맞아? 돈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걸 갖다 바쳐요. 인생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들. 사제 집단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죠. 권력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귀족들이에요. 초기에는 이게 워리어, 뭐예요? 전사들이었단 말이야. 힘이 있어야 지키니까. 그쵸?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유지가 되려면, 이들이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요? 피지 배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피지 배칭. 그래서 이들과 세상 역사는 이들이 대립이라기보다는 공존을 한 거죠, 사실은.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쵸? 얘네들만 가지고도 지들끼리 싸우고 죽거든요. 그쵸? 작게 싸우든 크게 싸우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있어서 왜 동네에서 조폭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양아치들이 설쳐요. 그쵸? 네, 똑같은 거예요. 양아치들이 설친다. 그러니까 조폭이냐 양아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왔는데 요까지는 다 아시죠? 이해하시죠, 이제? 자, 대충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 얘기했었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의 사제 집단이 있죠? 사제 집단을 지탱하기 위한 귀족 집단. 즉, 이것은 뭐예요? 정치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의식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의식적인 거고. 사제 시스템, 사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 시스템이 있고. 그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가 올라오고, 정치 시스템이 올라오고, 사제 시스템이 점점 내려가죠. 언제를 기점으로 그래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두드려지죠. 그쵸? 왜? 르네상스가 다 뭐예요?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기독교? 서양 가보세요. 교회, 그 큰 교회가 지금 맥주집으로 바뀌어 있고, 그쵸?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고, 그냥 뭐예요? 기부금 받는 센터로 바뀌어 있어요, 다. 그쵸? 다 바뀌어 있다고요? 옛날에는 어땠어, 거기가? 홀리한 곳이요. 지성소였단 말이야. 그쵸? 다 바뀌어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 귀족들이 정치 집단이 올라오고, 정치 집단 상권 분립되고, 왕이 날아가고, 왕이 뭐예요? 원래 신의 대리인이었잖아. 다 날아갔잖아요. 그쵸? 정치 집단이 올라오고, 산업혁명 이후로 종교 집단이 사실 르네상스 이전부터 계속 진행된 거죠. 종교의 사제 집단이 이제 뭐예요? 역사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 그쵸? 자, 이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 지배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쵸? 들락날락 하면서. 근데 이 피해 지배층의 지금 상태가 여러분들이거든요, 지금. 그쵸? 여기에 나 사제 집단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제 집단이 뭐예요? 의식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야. 네 머리를 지배하는 사람. 목사님. 목사님 아니야. 예, 역사님, 목사님, 스님은 절대 사제 집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 부모님은요?
너한테 부모님일 수도 있겠다. 사제 집단이 있고 정치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어쨌든 피지배층에게 지금도 똥이란 걸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 집단이 지금 우리가 사제 집단과 정치 집단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피지배층은 두 가지의 프레스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요. 첫 번째 프레스가 뭐냐? 사제 집단에서는 의식적 프레임이에요. 의식적 프레임에 여러분들은 계속 눌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자,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종교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자본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 몇 푼의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속이고 인생을 바꾸고 저번에 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념이라는 건 뭐야? 누가 나한테 와서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너한테 내가 야, 네 머리카락 하나랑 딱 보니까 사이즈는 한 10만 원 정도 하겠다. 10만 원이랑 바꿀래 안 바꿀래? 네 머리카락 하나랑. 바꿀 것 같습니다. 바꾸지. 당연히 바꾸지. 왠 줄 알아? 이 머리카락 하나 10만 원 당연히 바꾸야. 100개라도 바꾸겠다. 100개면 1000만 원이네. 1000개 바꾸면 안 될까요? 막 그럴 거야. 그치?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누가 나한테 와서 너는 안 믿어도 괜찮아. 나한테 와가지고 세상을 다 줄 테니까 워렌 버핏이 와서 100조를 줄 테니까 네 머리카락 하나 바꾸자는데 바꿀까 안 바꿀까? 바꿀 것 같지? 100만 원에도 바꿀 것 같지? 안 바꿔. 왜 안 바꾸겠어? 왜 안 바꾸겠어? 누가 나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싫어. 그게 신념이야. 때려 죽어도 싫어. 안중근이 왜 죽었는지 알아? 국가를 위해서? 아니야. 일본 놈들이 자기를 바꾸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누가 너를 단돈 몇 푼에 바꾸거나 세상과 바꿔도 바꾼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 3가지 실험을 해. 야, 내가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인사해. 싫어. 그런단 말이야. 너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줄 수 있어. 싫어. 야,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실 거 아니겠어? 예수님이 누굴 시험해 이 새끼야.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 그게 위대한 성인들이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다. 그게 신념이야. 근데 공무원들 단돈 몇 푼에 성수대교를 망가뜨리고 산풍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 하나 묵인한 대가로 다 죽어가. 그래 안 그래? 내가 만약에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 하나인데 1조를 준다는데 100만 원만 줘도 됩니다. 그래서 바꾸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도 못 지켜. 왠 줄 알아? 그 타협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장 상사가 그 짓을 해봐. 신념은 너를 지키기도 하는 거지만 모두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안 바꾸는 거야. 근데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머리카락이 하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주지 그냥. 그렇지 않아?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 신념이 없는 인간은 모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네 머리카락 하나가 귀해서가 아니라 너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야 돼. 그게 리더야. 그럼 나 리더가 되기 싫은데 안 돼도 돼. 문제는 리더가 아니면 어떻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지. 그게 지금 세상이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의식적 프레임을 여러분들은 계속 눌리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걸요. 여기 계신 분들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잖아 다. 그쵸? 의식적으로나 돈으로나 그쵸? 인격으로나 그쵸? 아니야? 경제적 자유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식의 프레임에서 누구도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은 지켜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자본이라는 의식적 시스템.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여기에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도 보세요. 전쟁과 독재와 지금 얼마나 많은 그쵸? 불협화음들이 지금 세상을 막 그쵸?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지금 어때요?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애 낳으라 그러는데 자 젊은이들 보고 애를 낳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얘가 애 낳고 신념을 갖고 이 의식적 프레스와 경제적 정치적 프레스를 다 이겨내고 자식을 키우고 자기 자신도 거기서 휘둘리고 있는데 이거를 감당할 자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어불성설 아닌가요? 부모가 게다가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주잖아. 어차피 안 되니까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내 친구가 결혼하는데 지 애비가 TV 고르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야, 자식 새끼 결혼하는데 TV 왜 골라주고 있어요? 그치? 어? 옛날에 한때 그랬잖아요. 딸 손잡고 시집 갈 때 같이 쇼핑하는 거야. 아, 얼마나 재밌어. 둘 다 그냥. 쇼핑 재미가 그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뭐 그건 다 자유인데 이런 의식적 프레임과 이 두 가지 이 피지배칭에 당하는 정치적 사제 시스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다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다 인정하시죠?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저번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대충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저번에 해법도 얘기했죠. 이제 그 해법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근데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되겠지? 우리 벗어나야 돼요.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개인의 영역으로 벗어나야 돼요. 누가 제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제 시나리오예요. 맞죠? 다 제 시나리오입니다. 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한테 잘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공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투자하라 그래서 어제 강요했어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 거지 뭐. 그렇죠? 이 시나리오를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또 그 시나리오대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오남매예요. 오남매. 내가 우리 가족사가 좀 쪽팔리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미안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가난한데 그 가난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때는 가난함만 이겨도 괜찮아요. 그렇죠? 가난함만 이겨도 괜찮잖아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 살다 보니까 다 부자예요. 아, 우리 집 지하방에서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아. 거의 암울하더라고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못 느끼겠어요. 근데 어쩌다 운 좋아서 군대 가서 운이 좋아서 나한테 IMF가 터졌어요. 운이 좋아서. IMF 터져가지고 자본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죠. 알게 됐어요. 아, 이 가난은 돈을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돈을 벌어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의 가난은. 이건 의식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애초부터 우리는 자본가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투기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는 자본가가 없어요.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공부해서 뭘 보여준 게 있어요? 뭐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저희 누님들, 형, 뭐 다들 착하고 어머니 아버지 닮아가지고 착하고 순수하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오남매가 있으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난해요. 항상 가난합니다. 어디서 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게 뭐예요? 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 문제죠. 그들도 저를 지켜줘요. 우리 애들도 봐주고 같이 놀고 같이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부모님들 서로 지켜줍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했더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도 인정하고 인식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뭘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돈을 안 씁니다. 그럼 가족들은 다 이해해요. 아, 쟤는 우리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쟤한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현식이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온다. 현식이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온다. 하지만 그게 욕이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현식이한테 다 줘. 현식이한테 얘기를 해. 그게 아버지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이세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잘 지켜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 지킬 수 있으려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냐? 돈을 못 버냐?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요, 다. 잘 벌어요. 잘 살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성을 본인들이 점점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는 만큼 점점 그 지키는 무리의 어떤 기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패밀리 분들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실 때 다들 돈 벌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7년, 8년 동안 해오면서 돈만 벌었다고 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투자를 하면 투자로 돈을 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나는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보세요. 자본가가 돼보세요. 그 의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없는 돈이 생길 겁니다. 장롱에서 돈이 나올 거예요. 사람의 커넥션을 따라 돈이 나올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자기 혼자 부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커넥션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 과정을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만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적 프레스와 정치적 프레스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프레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사회적 기금이었어요. 사회적 기금. 이건 뭐예요? 사실은 사회적 기금 거창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연금이니 뭐니 하는 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사제 집단이에요, 그냥. 그쵸? 맞죠, 여러분들? 종교란 말이에요, 사실은.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 근데 구원 못 합니다. 기업연금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 같았어요. 기업연금이 구원 못 해줘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유럽, 유럽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먹고 산 게 여러분들이 그들이 기금을 먹고 살았다 그랬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프랑스가 IT 제국 아시죠? IT 국가 아시죠? 예. IT라는 것은 이제 IT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아니고 IT 아시죠? IT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민지 국가가 한 최악의 나쁜 짓이 뭐냐면은 식민지 해방시켜주는 명목으로요. 그들에게 채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게 한 거예요. 평생 빚을 갚게. 식민지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 계속 뜯어냈어요. 걔네들이 먹고 산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빨대 꽂고 살았어요. 그게 걔네들의 부를 지탱시켜준 거고 그 빨대가 사라지자 지금 어떻게 돼요? 개판 치는 거예요. 아세요? 물론 자국의 능력도 있어요. 언제 자기들이 다 발상지니까 모든 산업혁명의 발상지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빨대 꽂고 사는 거예요. 미국이 빨대 꽂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강매를 해.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막 노 트럼프 한다고 걔네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집단의 사적 기금을 어떻게 된다? 이제는 사회적 기금을 사적 기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저번에 다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 보시면 돼요. 아셨죠? 다 말씀드렸죠? 어때요?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안 해. 이건 개모임이야, 그냥. 여기에는 많은 나의 어떤 사적 희생이 필요해요. 아셨죠? 그러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번에 영상 보시면 되고, 사적 기금.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자, 종교 시스템을 뭐예요? 사적 시스템. 즉, 샤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광화문 내거리에서 교회 가거나 절에 가거나 아니면 사이비를 가거나 이런 데 가면 막 믿음을 막 증명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춤을 추고 광란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부처님에게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한테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해요. 그쵸? 믿음이 부족하면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놀라운 사실 하나 알고 계세요? 저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불교나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는 거였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천국 백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속으로는 뭔 줄 아세요?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야. 인간의 사악함은 이기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기심이에요. 고작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야, 그럼 착한 일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끼는 게 그게 무슨, 아휴, 창피해서 진짜. 그쵸? 뭐, 질문해봐. 화장실 다녀도 돼요? 가만히 있어. 조금씩 싸면서 말려. 어린아이의 눈빛을 보고 영성을 느낀다. 그럼 종교예요. 나만의 종교예요. 영성이 뭐예요? 너는 아직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상이야. 그 영성을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볼 기다. 영성이 뭐예요? 방금 말했잖아. 네가 아직 모르는 아주 큰 세계. 보물찾기 해봐, 나중에. 못 믿겠는데? 믿지 마. 난 너한테 믿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라고 하는 거지. 알아보라고 하는 거지. 알았지? 너 아무도 믿지 마. 니네 아버지 믿냐, 너? 니네 아버지 약속시킨 적 있어? 없잖아, 거의. 근데 뭘 믿어? 야, 믿음은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니네 아버지가 너 믿는다 그러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너 안 믿어. 야, 입장 바꿔놓고 너라면 믿겠냐? 어머님을 보고도 영성을 느꼈어요. 이제 종교라니까. 집 앞을 나오는데 은행나무의 광채를 보고도 영성이 올라와요. 그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영성을 보면 느끼면 기도하는 마음이 올라와. 이 아이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좀 되게 해주십시오. 자연을 파헤치는 것을 보고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무분별하게 파헤치는 거. 무분별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요, 이렇게 생겨난 영성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최수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누가 나한테 밥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보여줄 필요도 없고 믿음을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만의 종교인 거야. 나는 종교가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신교입니다. 다 종교입니다. 저한테는 나만의 종교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는 종교예요. 누구한테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분쟁도 없어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함께 믿자고 구라치는 단체를 말해.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이 제도적 종교로부터 빨리 탈피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더라도 교회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영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리더라고 하는 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서로의 영성을 보게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샤머니즘이라 그랬더니 무슨 전보로 다니고, 굿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종교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대요. 신념은 내적인 거고, 신앙은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외적인 것에 그거 해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내적인 신념으로 가야지. 그치? 그 보이지 않는 거 믿는다고 지랄 발광하면 뭐 할 거냐? 그렇지 않아? 내적인 신념을 가져야 되겠지. 그치? 머리카락 하나를 왜 바꿔, 네 거를. 봐봐. 공무원들이 처음에 어떻게 타락하냐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네요. 제가 쿠폰 하나 남는 거 있는데 5만원짜리인데, 김영란법에 안 걸리잖아요? 주고. 받았어. 그 다음에, 받았어. 받으니까 빚이 생기는 거야. 5만원 빚이 생겨.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만난 척 하는 거야. 저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시죠? 김영란법에 안 걸릴 정도. 이렇게 몇 번 하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빚이 계속 축적돼. 5만원 축적되면 어떻게 돼? 그 빚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한번 도와주시죠? 그러면 가는 거야. 한 번의 타협이 평생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개목걸이가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녀. 젊었을 때 위대한 노력은 타협하지 않는 거야. 누구도 나를 못 바꾸게 한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화류계 쪽에 계셔가지고 제 말을 너무 잘 와닿으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큰 걸 하시다 보니까. 너희들의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첫 번째, 종교에서 종교 시스템, 사적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다 이해하시죠?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오바마가 한 영상을 보니까 오바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보다 나는 G7에 참석해보고, 미국 대통령도 해보고, 자기는 상원의원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에나 병신이 있고, 제대로 된 리더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원의원이라든지 G7에도 멍청이가 있고, 올바른 리더가 있더라.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그게 목사냐, 종교, 신부냐, 이런 포지션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포지션을 따라다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나보다 멍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를 위해 있지, 당연히. 니네 아버지가 너보다 바보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나도 너 같은 또라이 같은 내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나는 너보다 잘나지 않았다. 알았지? 그랬더니 걔는 당연하다듯이 보더라고. 이미 알았다는 눈빛으로.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들, 요까지는 다 공감하세요? 네.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사적 기금 얘기는 저번에 엄청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공감하시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셔도요, 인생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적 시나리오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외적 시나리오예요.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데,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새롭게 재해석된 정치, 좀 길어요? 참여예요. 지금 민주국가잖아요. 여러분들 선거하면 다 민주주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선거조차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거 가지고 선거라는 거 잘 들으세요. 선거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냥 그거잖아요. 내가 선거에서 윤석열을 뽑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 참여가 아니라 그냥 선거로 딱 커트라인을 정해버린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그럼 선거 참여하세요. 선거하세요. 선거. 선거 운동하죠. 선거 유세하죠. 미국은 선거가 축제예요. 왠지 아세요? 선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엄청난 망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선거를 잘해서 선거가 성공하면 선거가 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잘 돼? 맞냐고요? 맞아 안 맞아? 아니잖아. 네. 내가 말하는 건 너도 공감하지? 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뭐야? 선동정치예요. 여러분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정치 참여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장부터 대통령까지. 여러분들은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간단해요. 하나 롤모델을 만들어보죠. 근데 그걸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방법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두 가지 실천하잖아요. 사적 기금이 모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동네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들고 싶은 시나리오. 자, 이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이미 됐어, 근데. 이미. 자, 사적 시나리오가 있죠. 제가 기금을 모읍니다. 자, 우리 다 기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같이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적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돌아다니니까 집도 괜찮은 게 많아. 기훈이가 또 들어올 거야. 자, 기물이도 들어와. 뭐, 그럼 약사가 들어오죠. 투자자도 들어오죠. 뭐, 의사도 들어올 거, 다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자급자족이 스마트 팜이니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은,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장부터 갈아치우면 돼. 그거 어떻게 한다? 이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 돌보는 지켜주는 거예요. 땅 파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아주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막아주면 돼. 아버지가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방해만 안 되면 돼.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가 너한테 도움이 돼, 안 돼? 형식적으로는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안 돼, 사실은. 왜냐면 이 부모라는 존재는 한 개 주고 10개 뺏어가거든. 그래서 빨리 독립하는 게 좋아. 알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처음부터 마음만 줬기 때문에 독립이 빨랐어, 내가. 부모라는 존재는 그냥 일단 지켜주는 거죠. 너 나이 때는 건강하게. 조금 더 크면은 뭔가를 할 수 있게. 지켜봐주면 그게 다야. 맞지? 무슨 말이냐면 이장이나 면장이나 자, 이장 갈아치웠죠. 더 커지죠. 우리가 기금이 커지고 사람이 더 커지고 점점 자, 1차 이민자 기물이 뭐 이런 애들 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제가 뭐 약사 포무라잖아. 그렇죠? 겉으로는 전문직인데 약사도 아니야. 그냥 약사인 척하는 거야 그냥. 사실은 투자자예요. 제 거금을 운용하잖아요, 저 나이에. 30사람이 수억이면은 거금을 운영하는 그쵸? 그러면 이장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다음 2차 고객이 들어오겠죠. 저 성현아 선생님, 저 최동 선생님, 지우 씨 이런 사람들이 또 판 깔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시의원이 바뀌어요. 도지사가 바뀝니다. 도지사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바꿔서 뭐 하겠다? 정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커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국가에 돈 내밀어가지고 국가 돈 처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있어요. 땅 파재 끼고 토목공사하는 그 몇 놈끼리 나눠 먹고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키퍼가 뭔지 아시겠지? 키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어도 되잖아요. 제가 동네 시골 살아보니까 토목공사 필요 없어요. 길 안 넓혀도 돼요. 있는 그대로 놔둬도 다 괜찮아요. 파재 끼니까 문제가 많아요. 파재 끼니까 막 산사태 일어나고 파재 끼니까 막 그냥 뭐 이상한 막 돌가루 날리고 난리도 아니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온통 농약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뿌옇고 더 망가뜨려. 자본이 투여되니까 더 망가지더라니까. 사람도 망가져요. 반목이 생기고 전쟁이 나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필요한 것만. 그쵸?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돈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쵸?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 있는 놈한테 더 가게 하지 말고. 자, 이게 뭐예요? 제도된 정치 참여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선거에서 절대 세상 안 바뀌어요. 미국이 바뀌었어요? 유럽이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지잖아요. 걔네들도 여기 함몰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거를 우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근데 하면 돼요. 이거는 되게 쉬운 거.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 모든 사회적 시스템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최소한 국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자, 보세요. 이런 세 가지가 해결된 시스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죽는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뭔가 의미가, 여기 수많은 리더들이 길러줘야 되고, 키퍼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하나하나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제대로 인식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를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망상 속에 있어요. 망상 속에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망상이 뭔지 아세요? 투자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망상은,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이던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 행세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기술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통계 지표 보여주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적 있어요? 그래도 돈 버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쵸? 제가 타이밍 얘기한 적 있나요? 팔아요! 하세요 한 적 있나요? 아니죠. 리밸런싱을 했죠. 타이밍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인내라 그랬잖아요.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It's how we behave.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다. While we are waiting. 그쵸?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인내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How we 영어말입니다. behave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바로 삶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역사와 인간과 사랑과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이 페이션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근데 이거 다 죽여버리고 타이밍? 평생 타이밍 쫓죠. 타이밍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삶이 죽어버려요. 타이밍을 쫓는 자는 반드시 삶을 죽여요. 그래서 투자는 절대 타이밍이 될 수 없어요. 버핏이 위대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페이션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Investment는 뭐예요? It's not timing, but 뭐야? patience야.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증명해 왔고 설명해 왔어요. 맞죠? 이 증명이라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증명해 왔다는 이것으로 우리가 뭐가 생긴다? 바로 뭐가 생긴다? 그 시나리오를 증명한 비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전은 자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증명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Vision is the art of seeing what is invisible to others. 뭐예요? 비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예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나리오 능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알려드릴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증명된 게 없어요. 증명되는 과정에서 그 비전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신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차예요. 프로세스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전만 던지지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꾸려면 행동해야 되고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워렌 버핏을 되게 오해했었어요. 아, 저 사람 100조나 모아놓고 좋은 일을 쓸 때 얼마나 많아. 사회 기억돼야 되고 환경도 바꿔야 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근데 제가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뼈저리게 느낀 게. 아, 저 사람은 저걸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구나. 자본주의는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쓰려고 돈 벌죠.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친구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야, 너희들 우리 이제 이거 이름업하고 같이 돈 해서 기금 만들고, 우리가 기금 사주고 여러분들한테 달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관리해주고 거기서 수수료 받아서 거기서 기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삥 뜯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 돈 죽을 때까지 못 쓸 수도 있는데 괜찮냐? 제가 보니까 소비로 국가 경제를 키운다? 그거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소비가 진작되니까 발생하는 게 싸구려 제품들이 나오고요. 적절한 소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절대 제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해야 되는 건데 대체될 게 없으면 그걸 대체하려면 아까 말했던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이 의지를 가져야 그게 대체가 되는데 그래야 그 탐욕이라는 건 그나마 대체가 될 수 있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인간들이 무슨 수로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싸구려 제품들이 나오고. 우리 싸구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싼 제품 쓰는 게 아니라.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돼요. 그쵸?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건 후세들에게 물려줄 환경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소비의 몰락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자,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 하고 싶었던 거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는 자본을 모으되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돈 벌어서 남 도와준다는 말. 제일 사악한 말이에요, 이거. 그거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어서 남을 지배하고 싶은 그 마음, 도와준다는 그 마음 밑에는 그 사람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 너처럼 이렇게 웃는 거. 근데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싶냐?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우려면 지금 도우면 돼요. 굳이 돈 벌어서 도울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돈으로 안 도와드렸어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우리가 쓰려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지켜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접받는 거지 잘 쓰는 사람이 은행에서 절대 대접받지 않아요. 사채업자들 보세요. 슬리퍼 끌고 가도 저리로 돈 다 받아요.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쓰려고 그러고 돈을 버는 사람은 어때요? 지키려고 그래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쓸 때는 확실하게 써요. 써야 될 곳은 전 재산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돈이 있는 국가가 강한 거예요. 돈을 쓰는 국가가 강한 게 아니에요. 돈을 지키는 집이 강한 거예요. 돈을 쓰는 집안은 가난해져요. 맞지? 돈은 지키는 거예요. 기금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너가 다 쓰려고? 안 쓴다니까. 쓰면 안 돼. 근데 써야 될 때는 있어. 뭐 우리가 음식 먹을 거리라든지 스마트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그쵸? 그거 써야 돼요. 그 공통의 의지니까. 하지만 그걸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더 오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투자가 뭐예요? 주식을 사는 건 쓰는 거죠? 더 오잖아요.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자,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 그쵸? 노는 거 좋아하는 자. 근데 세상은 또 반대가 있죠?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쵸?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투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딱 그렇게 나눠져요. 버핏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에 꽂히죠. 얼마 벌었니? 근데 버핏이 보여주고 싶은 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네가 나한테 질문했던 거야. 원금을 지키라. 너 그거 나한테 질문했잖아. 자기 친구들 꼬셔가지고 얘기했대요. 야, 원금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고 나한테 아까 질문하더라고요. 이해하겠어?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제가 투여한 시간과 노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어떻게 구라를 쳤어. 지킨다는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마약하면 판타지아가 오지, 그치? 근데 그건 지속이 안 되지. 그건 지킨 게 안 되는 거예요. 지키려면 지속할 수 있어야 돼. 지속하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원금을 지킨다는 건 아주 무수한 메타포가 있어. 은유가 있다고. 거기에는 원금을 지킨다는 건 아까 말한 쓰지 않는 거야. 써야 될 때 쓰는 거야. 그치?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그리고 지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기타 등등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세 가지 위기죠. 위험이 아니에요. 위기에 노출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AI에게 지배당하는 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을 망각한 가상현실. 앞으로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이 가상현실은. 여러분, 이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광속으로 빨라질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뭐예요? 현실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버린 가장 빠른 천국을 만들어내는 마약. 이 세 가지 위기가 이 아이들을 집어삼킬 거예요. 얘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가상현실과, 일단 얘네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게 가상현실이에요. 게임이죠? 게임 중독. 장난 아닙니다. 두 번째, 마약. 이제 얘네들을 인터넷으로 시켜먹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AI예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지배하는. 너는 거기에 아마 계속 노출될 거야. 이거 무슨 수로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뺏으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컸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계에 여러분들이 안 했던 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도 다 거기에 노출돼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발악하지 않아도 그냥 쓰려고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태어나서 주변이 다 투자한다. 나도 투자가 되는 거야, 그냥. 태어났는데 다 투기꾼들이다. 그럼 다 투기하는 거예요. 투자 공동체가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돼. 그치? 너 뭐 하는 일 있니? 근데 수익이 나잖아. 그치? 왜 그래? 다 하니까. 근데 네가 여기 아니고 리딩방 가면은 그때부터는 타이밍의 세계로 가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해.
저절로 돼, 그러면.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꾸준하게 얘기하고 서로 담론하고 대화하면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